지난 시간에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의 등기부 구조가 왜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부를 펼쳤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봐야 할까요? 대부분 갑구나 을구부터 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표제부입니다. 왜냐하면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부분을 놓치면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실제 모습과 등기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표제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 가장 앞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실무에서도 가장 먼저 검토하는 구간입니다. 표제부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입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 등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본 정보가 기재됩니다. 또한 표시번호, 접수 연월일, 등기원인 등 항목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언제 어떤 사유로 등기에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현재 모습과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제부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유자나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 갑구나 을구부터 살펴보지만 실제 순서는 표제부가 먼저입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표제부를 통해서 주소가 맞는지, 면적이 맞는지, 건물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갑구와 을구를 검토합니다. 세 번째는 토지와 건물의 기재 내용 차이입니다. 토지 표제부는 지목과 면적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고 대지, 전, 답, 임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면적은 해당 토지의 크기를 의미하겠죠. 반면 건물 표제부는 구조와 층수, 면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인지, 철골 조인지, 몇 층 규모인지 이렇게 건물의 물리적 특성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같은 표제부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정리를 하면 표제부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고 갑구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곳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읽을 때는 올바른 순서가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도 등기부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건물의 토지 표제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표제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목과 면적입니다. 지목은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인지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 대지인지 전인지 답인지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 방법과 가치가 달라지겠죠. 면적은 토지의 실제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목 변경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도시에 사는 홍길동이 시골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려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택은 20년 넘게 사용되고 있었고 마당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도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는 분명 집이 서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아직 밭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나쳤겠죠. 결국 홍길동은 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관련 인허가와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제부의 중요성입니다. 표제부는 단순히 지목과 면적을 읽는 곳이 아니고 현장의 모습과 등기부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갑구보다 을구보다 먼저 표제부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건물 표제부를 보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표제부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구조와 층수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구조를 보면 건물의 성격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표제부에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적혀 있다면 아파트, 상가, 빌딩,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튼튼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철골조라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대형 창고나 공장, 상가, 많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기둥을 적게 세우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목조라고 적혀 있다면 전원주택이나 한옥 같은 건물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즉, 구조 한 줄만 봐도 이 건물은 대략 이런 성격의 건물이겠구나 하고 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부를 볼 때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 질문을 하면서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몇 층짜리 건물인가, 즉 건물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조금 다르죠. 층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물의 규모와 향후 건물의 활용도까지 검토합니다. 예전에 상가 건물 매매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상 3층, 무난한 건물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요. 하지만 매수자는 임대 수익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 일대 건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투자자라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인지 검토했습니다. 표제부에서 층수와 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용적률 여유가 있었고 현재 건물은 허용 범위보다 작게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증축은 구조와 인허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건물 표제부의 층수는 단순히 건물 규모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이 건물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활용될 수 있는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